그 여하간 이제 이번 대선을 완주는 했고 그래도 뭐 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점 속에서 나은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절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이 연유를 쫓아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가 결렬된 것은 윤석열에 대한 입장 차였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이 이번 대선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정한보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이분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로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선관위에 군병력을 보내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영화 관람을 중간에 했는데 우리 정한보 기자 영화 그 작품을 심지어 자기 돈 내고 봤다면서요. 네. 아, 내돈내산으로 보신 아니,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 내고 봐요? 아니 돈은 사실 저 영화 담당 기자한테 좀 뭐 쿠폰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걸로 보긴 했으나 이제 어쨌든 그만큼의 뭐 시간을 투자를 한 셈인데 그게 뭐 영화로서의 리뷰할 가치가 뭐 제작자 측에서도 뭐 그랬겠죠.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자기 이제 주의 주장을 펼치는 쪽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에 갑자기 등장한 게 사실 화제였죠. 근데 등장했는데 영화를 본다 했을 때 바로 이제 저거 바로 기사가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봐야겠다. 그래서 가긴 갔는데 일단 제가 담당이 이제 뭐 그 부정선거가 맞냐 안 맞냐 그 영화가 맞냐 안 맞냐 팩트 체크하는 건 제 목적은 아니고 그런데 네. 선관위가 깔끔하게 그걸 또 정리를 일일이 해줬죠. 설명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이제 보이는 게 영화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냐. 그 다음에 관객은 도대체 누가 와서 저걸 볼까? 보느냐. 근데 영화는 사실 이제 그 우리 수능 같은데 그 요새는 국어 영역인가요? 그 보면 뭐 저런 거 있죠. 그 무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그다음에 우물의 독부리기, 뭐 각종 논리적 뭐 오류를 오류들 지적을 하는데 네. 그런 거에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제가 리뷰 기사를 쓰긴 했는데 이를테면 이제 너무 이제 외피는 그 이용돈 PD 옛날 PD니까 KBS 출신의, 그래서 네. 뭐 외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용돈 PD 그분이 이제 배우로 나와가지고 아 이거 선거는 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나레이션이 본인 목소리가 선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문자답을 하고 뭐 그런 거 나오니까 싸게 만들었구나 이게 지금. 네. 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유튜브 사실 보면 이 내용들 다 나오거든요. 나와서 굳이 이걸 돈을 누가 내서 가서 보시고 이럴까 해서 갔더니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평일 낮이었긴 했는데 딱 이제 그 느낌상은 이제 아마 저 설난영 그분 정도 또래 뭐 이런 나이대가 60대 70대 이런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 영화 딱 끝나고 이제 크레딧 올라가는데 바로 저 아멘 뭐 그게 나와가지고 영화관에서요? 그게 제일 인상 깊어서 그걸 이제 영화가 끝나자 아멘이 뭐 아멘을 외쳤다 이게 제목으로 했었고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나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귀한 시간과 돈과 뭐 그분들이 원래 이제 부정선거에 좀 그렇겠죠. 꽂혀 네. 있는 분들이지만 사실 어쨌든 불필요한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한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희생자나 희생양을 삼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뭐 전환길 강사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신기한 게 그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아니에요? 작품인가?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신의 작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의문인데 또 그걸 본 관객들이 아멘 한다니까 그 영화가 이제 신의 작품인데 어떤 근데- 상황인 건지. 예.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아예 첫 화면이 제가 이제 매물을 엄청 그거는 또 쓰면 이제 항의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그래서 매물을 엄청나게 했는데 딱 시작할 때 그 마태복음 10장 26절 그걸로 딱 그걸 다 띄우고 뭐 고뇌 뭐 하여튼 힘들어도 참아라 뭐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고 끝날 때 아멘 들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필이면 지금 후보 사퇴한 분들이 구주와 그러니까 황교안 황교안도 전도사신가요? 뭐 네, 전도사 전도사. 뭐 공식 실제 그 알고 영화도 있어요. 관람했죠 황교안을. 네, 그래서 다 이제 지금 종교적 차원에서 부정선거 뭐 교라고 해야 되나 부정선거 뭐 신앙적인 차원에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게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너무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대화 코드가 되다 보니까 뭐만 하면 부정선거 이래 보니까 맞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그런 의혹인데도 그 여러 군데서 마치 본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그 물건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요. 걱정되는 게 정말 많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좀 특정 세대들만 이렇게 좀 협소하게 공유하는 어떤 거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뭐 이제 타사 기자랑 같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자꾸
뭐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을 퍼나르면서 카톡?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 증거, 예, 증거. 이런 게 지금 다 굉장히 이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계속 이제 퍼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이럴 정도면,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되게 그 좋아하던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근데 날에 이분은 항상 그 베이킹 하시고 되게 예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또 뭐 그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릴스에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팔로우 끊었습니다. 야, 정말로 결국은 네. 이런 문제 일단락 짓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실제로 그런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거대한 권력들을 뭔가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신용은 내고 있지만 유설의 기자 네. 보면은 실제로는 뭐 제대로 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피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네, 네. 그렇죠. 아마 뭐 새 정부 들어서면 검찰 인사를 좀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내란 특검법으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검찰을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법 통해서 다 하나하나 정확히 규명을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들고, 그 특검법으로 규명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내란에 이제 공모자들이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경찰 조사를 또 받게 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남철 기자, 우리 회사 물 끊고 전기 끊으려고 한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하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사실 이게 언론사 단전 단수가요. 이게 사실 그 뭐제 그때 당시에는 단전 단수? 야, 우리 회사 단전 단수 될 뻔했어? 물이 안 나온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게 되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한 발상이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건 결국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신문 못 내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물 끊고 전기 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문을 못 만드나? 기사를 못 쓰나? 사실 생각해보면 정확히 그렇진 않거든요. 저희 윤전기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데.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옛날 분들이 네. 그렇게 그쵸.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옛날 관점으로 봐가지고 이거 단전 단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는 지금 정황상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거 분명하게 밝혀내야죠. 네. 아니,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 가지고 추궁하는 국회 물음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뭐 대통령이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멀리서 이제 본 네.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정말 얼척없는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 지시의 배경에 윤석열이 있다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뭐 자기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종이를 봤더니 그런 게 적혀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알고 보면 대통령한테서 뭐 이렇게 정말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전달한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도 제가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어떻게 나올지. 아, 저희가 그날 12월 네. 3일 자체가 그 미완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계엄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유설희 기자, 정환보 기자, 그리고 여기 나온 나머지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권 차원에서 글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탄압들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생각하면 정환보 선배, 네.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저희가. 끔찍하죠. 저 아예 그때 저 진짜 백령도에 그 조끼에 실어가지고 어느 순간 폭사돼. 저 그러니까 영화로만 보는 이제 뭐 제이슨 본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런 것들도 진짜 뭐 현실이었으니까요. 네. 뭐 상상하고요. 사실 뭐 비상계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 그런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이미 퍼져 있었고, 그래서 약간 든 생각이, 만약에 그때 진짜 우리가 이걸 해제하지 못해서 기사를 진짜 그 사람들이 검열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사실 유튜브였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지금 정말 암담하고, 또 저는 또 이게 저희가 또 그 사실 수사로 고초를 겪으신 그러니까요. 저희 네. 이제 또 기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들은 비상계엄 터졌을 때 얼마나 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을까, 이제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고요. 아까 뭐 검찰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그 경향신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검증했던 보도, 명예. 네. 이거를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물론 뭐 이제 당연히 이것도 뭐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고 뭐 다행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게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거를 1년 7개월씩이나 이제 시간을 끈데다가 그 뭐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압수수색을 하면서 뭐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비밀번호 적어내세요. 내가 아까 푸는 거 다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했다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그렇죠. 뭐 공모를 전제하고 뭐 이 부장은 뭐 민주당이랑 뭐 친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진짜, 야, 이거 국가 권력을 이렇게 수사 권력을 행사하는 게 이렇게나 허술하구나 싶은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무혐의 처분을 낸 그것도 정확히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사팀을 당시에 대대적으로 꾸렸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난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지휘부 같은 그쵸, 경우에 그쵸. 네. 다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내려진 결론인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의 오류를 이렇게 인정한 모양새는 딱히 또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점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AJH님이 네. 유설희 기자님이 싸움 잘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만큼 전투력 있는 굉장히 취재를 잘하는 기자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거겠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유설희 기자 싸움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후보들 중에서 정말로 싸움 잘하는 사람 이번 대선에 많이 참은 분이 있는데 바로 이재명 후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허남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산 적도 있고 실제로 네.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본 적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탐마을인데, 네, 그래서 분당에 한 어릴 때부터 한 2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제 좀 많은 좀 성남의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이 지켜보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 진짜 파이터 기질이 있고 정말 사실 저는 그분을 약간 농부에 약간 비교하고 싶은데 이분이 정말 2000년대까지만 지금 요새는 성남에서 민주당이 가끔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 네, 민주당 뭐 될 때도 있고 국민의힘 될 때도 이런데 근데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재명 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남은 거의 국민의힘 쪽이 그 보수 정당 쪽이 휩쓰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재명 시장이 등장한 다음부터 이분이 아예 토양을 바꿔버립니다. 이분의 아예 토양을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성남시 분당 성남과 분당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뭐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성남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맞아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방 재정의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전국구 정치인이 됐던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기자 되기 전에 그런 얘기고 기자 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약간 그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의미심장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미를 누가 만들었든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분이 그 실용주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때부터 뭔가 되게 오래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분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분이 보면은 자신을 정말 정치 농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네, 뭐 예컨대 얼마 전에 홍진경 유튜브 나가서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뭐 소년공 시절에 그런 어려웠던 기억? 그것이 거름인데 거름이라는 게 결국 잘 썩으면 퇴비가 되고 잘못 썩으면 악취가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자신은 잘 썩혀서 그걸 퇴비로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의 농사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고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자신을 어떤 농부로서 위치시키는 거 아닌가. 뭐 약간 토양을 바꿔버리겠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웜업도 해야 되고 사적인 대화도 이제 공적인 대화 이전에 나누는데 네. 혹시 좀 기억나는 거 이런 거 좀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진짜 기억에 나는 게요. 좋아 이거 좋아. 예. 이분이 아니 진짜 어디 좀 되게 의외예요. 입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이거 그냥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 이분 되게 의외로 되게 샤이해요. 되게 샤이해요. 되게 샤이해서 네네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인터뷰 하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눈을 별로 안 마주치시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 그럼 이제 인터뷰 하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이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뷰 끝났잖아요. 선생 연예인이구나. 인터뷰 끝나니까 네. 이분이 다시 또 눈을 안 마주치고 되게 샤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전 좋게 해석하겠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약간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제어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인가? 좋다 해석 좋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사실 의외로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뭐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나가서는 뭐 막말하고 이러지만 사실 사석에서는 굉장히 샤이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 홍준표,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약간 공명하는 게 있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니 이쯤에서 이제 그 저희 기자들 코너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어떤 득표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그 정한보 기자부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예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이거. 아까 뭐 사전 토크 할 때 뭐 70% 얘기하시던데요. 아니 이제
허남설 기자식으로 하면 사실 뭐 거의 뭐 경선 때 득표 정도는 뭐 90몇 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히 숫자는 뭐 예측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가볍게. 출구 조사를 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니 그래서 몇 프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51.7. 51.7%. 오. 우리 유설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과반은 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저 50 걸겠습니다. 저는 50에 걸고 50에 걸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 극찬했던 공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극찬했던 허남설 기자는요. 아주 극찬 아니고 약간 어떤 제 나름의 평가였는데 그 투표율 저는 50은 넘을 것 같습니다. 50은 넘는다. 50은 넘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지금 굉장히 투표율이 좀 높은 분위기죠 아직도? 맞습니다. 네, 투표율이 그런 높은 분위기라서 분위기인 것 이거는 같은데요. 지금 네. 양쪽 다 결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차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50이 넘는다. 라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우리 있고요. 유경선 기자는요. 사실 저 환보 선배한테 좀 묻어가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 저도 51.7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야. 대선 중에 역대 그 가장 높은 득표가 51.6%였잖아요. 오. 그거보다 그거 조금 생각한 더 거예요, 써가지고. 저도. 51.5 그래서 거기다 박근혜 좀 올리고. 더해서 51.7 저도 생각을 어. 좀 해봤습니다. 지금 오후 네. 4시 기준 전국 투표율 사전 투표 합산인데 71.5%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선보다도 지난번에 71.1%였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더 높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52% 정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그 투표율과 함께 득표율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까지 4명의 기자와 함께 생생한 취재기 들어봤는데 야 오늘 김문수 후보 얘기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 얘기 특히 허남석 기자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살렸습니다. 허남석 기자. 네. 좀 웃었다. 아니 뭐 제가 뭐 너무 극찬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냥 저는 약간 성남 출신으로서 약간 네. 이재명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